3, 2, 1. 공부라는 거는 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이제 법조 경력 10년 차가 된 변호사인데요. 여러분들께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외에 제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얻었던 공부법들을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강연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솔직한 꿈이 나를 그곳으로 이끈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보통 공부를 시작하시면 굉장히 의욕이 많이 넘치세요. 그 넘치는 의욕을 가지고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으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요. 훌륭한 사람이 되자,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물론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생각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야, 나는 공부를 해서 막 몸이 막 좋아졌다든지 공부를 해서 막 너무 신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잘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부라는 거는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하고 좀 따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 끝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나를 좀 당겨주는 것이어야, 좀 혹하는 것이어야 내가 공부라는 과정을 조금 손쉽게 지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조금 주제를 좀 선명하게 한번 뽑아봤는데, 제가 평소에 해드리는 말씀은 무력이라도 좋으니 꼭 욕심을 가져라라는 말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꿈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꿈,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건 물론 표현하고 내가 그게 삶의 일의 가치가 된다, 이럴 때는 조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좀 솔직한 동기부여가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신림동에서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하루에 16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한 3시간 정도 잠을 자면서 공부를 했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어떤 꿈이 하나 있었는데 조금 시험에 합격하면은 소개팅을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어떤 솔직한 생각들로, 남한테 얘기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나를 어떤 이런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처음으로 시작할 때 거창하고 추상적인 꿈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그리고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낮아 보이는 꿈, 그런 거를 마음속에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준비한 주제는 공부할 때는 입력과 출력을 구별하라. 이번 단계부터 이제 진짜 공부법 순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공부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그림을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책을 머리에 집어넣는 것, 이게 공부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를 보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든지, 어떤 사람이 그냥 시험을 잘 치면 머리가 좋아서 책을 다 외웠나 봐,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공부라는 거는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진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내가 머릿속에 지식을 넣는 과정이랑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쓰는 과정은 서로 달라요. 게임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게임을 내가 다운을 받아서 이제 설치를 했어요. 구입을 해서. 그랬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될 때 내가 문제점은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해결하시죠? 대부분 다시 설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정리를 좀 해보면은, 뭔가 프로그램을 깔았을 때 실행이 안 되면은 설치가 잘못됐거나 애초에, 아니면은 설치는 제대로 됐는데 실행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공부할 때 성적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머릿속에 입력이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입력은 됐지만 그걸 내가 시험장에서 쓰는 법을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해주셔야만 여러분들이 공부 과정에서 문제점을 좀 쉽게 솔루션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입력과 출력이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컴퓨터에서 쓰는 용어인데, 머릿속에 넣는 거를 입력 내지는 인풋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쓰는 것을 출력 내지는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걸 가지고 여러분들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아 그래? 뭔가 너 열심히 안 했어? 뭐 머리가 안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 전에 뭘 보셔야 되냐면은 방법적인 부분을 좀 세분화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첫째는 일단 잘 기억이 안 나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기억은 나는데 뭔가 공부는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문제만 풀면 틀리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뭔지 아시겠어요? 1번이 바로 입력에 관련된 문제고요. 머릿속에 지식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머릿속에 지식은 있는데 문제를 많이 다뤄보지 않은 단계, 즉 출력 내지는 아웃풋이 잘 안 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테마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야, 저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쁘다 이상한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강연 주제를 좀 선정하다 보니까 짧게 표적으로 만들었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무턱대고 열심히만 공부하는 것, 즉 방법을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공부에는 사실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가능한 많이 공부하자가 돼버려요.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답이 별로 없죠. 공부는 방법적인 부분을 알고 꼭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능한 많이 공부하자는 목표는 결국에는 구체화를 시켜보면 100점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100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큰 네모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식군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런 걸 이제 흠없는 시체라고 부르거든요. 뭔가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데 전혀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 그렇게 세상에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시험은 다음처럼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커트라인만 넘기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가 되면서 사법시험을 쳤었는데 그 사법시험 같은 경우도 어떨 것 같으세요? 책 같은 것도 막 50권씩 외워야 되고 시험 치면은 막 90 몇 점씩 받고 이래야 될 것 같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 합격 점수는 사법시험은 이제 2차가 중요한데 50점에서 55점 정도를 받으면 합격을 해요.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100점 만점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시험인데 50점만 넘으면 된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준비하는 시험에 또는 목표 점수가 뭔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을 좀 구체화를 시켜보면은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마치고 이 기본적인 것들을 마친다는 의미는 뭔가요? 바로 필요한 부분만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되고 나서 내가 커트라인을 넘길 수 있는 추가 점수만 얻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뭐냐면 밑에 나오는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기초 문제예요. 기초 문제. 이 부분은 뭘까요? 여러분들 통계의 힘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기출 문제를 왜 공개를 모든 시험에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어떠한 영역에서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이거는 시험이 출제하는 기관이 모든 걸 알려주거든요. 수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모두 수집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사, 한국사 이런 것들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특징이 있어요.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가 출제되는 비중이 60%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이후에 고려라든지 삼국시대, 현대사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이런 패턴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는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시작하시면 굉장히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나는 성적을 진짜 잘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겠다고 시작해서 신석기 시대랑 구석기 시대를 마스터를 해요. 그 후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이제 선사시대, 삼국시대부터는 이제 힘이 쭉 빠지기 시작해서 조선시대에 오면 거의 공부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 공부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열심히 했어요. 그죠? 근데 뭘 열심히 한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를 너무 열심히 해서 다시 말하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이 그림에서는 몰라도 되는 부분에 거의 해당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진짜 조금 공부에 있어서는 사지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 점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자주 시험에 나오는 부분 최근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모으셔서 매년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걸 쭉 풀다 보면은 뭔가 여러분들이 감이 생겨요. 아, 자주 나오고 남도 나도 모두 맞히는 문제가 바로 기본 문제구나. 여기까지 되면 내가 점수가 이제 50점에서 55점, 60점이 쌓였어요. 이후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시험에 조금 적은 빈도로 나오거나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뭔가 암기를 많이 해야 풀 수 있는 것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을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최근 5년 정도를 분석을 해봤는데 내가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오더라 하는 부분 뭐 하면 될까요? 이게 시험이라는 거는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죠?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 통계를 가지고 꼭 분석해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로 이제 준비한 주제는 계획은 미래에서 현재로 거슬러서 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공부를 시작하시면 이렇게 되죠. 처음에는 인강을 듣고 열심히 하자 이렇게 돼요. 근데 열심히 하자는 말의 맹점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를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다음으로 봉착하게 되는 위기가 있어요. 뭔가 불안함이 자꾸 찾아요. 좌절감이 들어요. 내가 항상 주변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혼자 쓰는 독서실이나 아니면 도서관을 이용하시거나 때로는 집에서 공부를 하시죠. 내 공부량이 어느 정도가 적정량인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과연 열심히 하고 있는 걸까? 어느 정도 더 열심히 해야 될까? 이런 불안함과 좌절감이 찾아오고 그 후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거는 뭔가 이렇게 너무 좀 죄송한 말을 써뒀는데 수험생이면은 누구나 한 번쯤 느낄 만한 상황이에요. 나의 미래가 잘 보이지가 않아. 뭔가 이렇게 현재로부터 가늠해 나가는 나의 미래는 과연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투자하면 올까? 이게 손에 딱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는 뭔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래요. 왜 잘못 세웠냐면은 계획이라는 거는 거꾸로 세웠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목표라는 게 분명히 아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커트라인보다 조금 더 받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어떤 내가 최종적인 양이 산출이 돼요. 여기 제가 이제 먼저 최종 목표를 적어놨는데 여기 적어놓은 건 뭔지 아시겠어요? 왜 갑자기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될지 얘기하다가 최종 목표는 부자가 될 거라고 돼 있을까? 이거는 아까 챕터 1에서 설명해드린 내용이에요. 나의 어떤 진정한 꿈, 내가 정말로 남한테는 얘기하기 조금 그렇지만 솔직한 꿈이 나를 이끌어준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나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는 시험에 합격하고 뭔가 패스하고 이런 것들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표라는 거는 뭔가 나만의 행복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과정이 공부라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합격이라는 건 말하자면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중간 목표에 불과해요. 최종 목표로 가기 위한 중간 목표다. 합격이 목표인 사람은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 앞에 가기 전에. 근데 내가 최종 목표를 더 뒤로 잡으면 합격은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이런 사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려면 합격이라는 수단을 꼭 성취를 해놔야겠다. 합격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산출을 해보면 돼요. 총 책을 10권을 5번을 봐야겠다. 이 정도 이제 목표를 세워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현재 내가 얼마 정도 목표를 세우면 될지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 돼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하루에 볼 양들, 남은 기간에 따라서 하루에 볼 페이지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내가 합격을 위해 필요한 게 최소 10권을 5번 보기 위해서 오늘은 50페이지만 보면 된다. 이런 최소한의 목표가 있으면 내 스스로가 조금 최소한의 어떤 만족과 안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목표는 미래부터 현재로 거꾸로 거슬러 와서 세우셔야 돼요. 네, 제가 준비한 5번째 테마는 책이 아니라 문제 정답부터 본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의 공부를 한번 제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보통 이제 3단계로 나눠지거든요. 처음에는 보통 교재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용어에 따르면 교재 공부가 바로 뭐죠? 입력에 해당을 하겠죠. 내 머리에 지식을 넣는 과정에 해당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제 문제풀이를 하시거든요. 이게 출력 과정에 해당을 하겠죠. 그다음에 틀린 문제를 보통 이제 체크를 해요. 피드백을 하는데 이게 재입력을 하는, 지식을 수정하는 단계에 해당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아까 내가 그 100점을 맞는 공부랑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이 1번 교재 공부 단계에서 거의 모든 내 정신 배터리를 다 쓴다는 거예요. 이런 공부에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사고를 한번 바꿔서 그럼 거꾸로 해보면 어떨까? 이게 이제 공부에서 방법적인 차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또 드려보면 시험을 못 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는 시험 범위를 다 못 봤다는 게 첫 번째일 거고, 그죠? 두 번째는 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봤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면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내가 알고 공부를 하면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 부분만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로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이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문제에 안 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은 문제에 나오는 지식만이 내가 읽은 책 중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변호사님, 제가 뭔가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면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봐도 모르지 않나요? 풀 수가 없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설을 먼저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해설이라는 건 결국에 교과서 중에 일부를 해설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문제집이랑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적으로 보는 교재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 교재의 일부분이 해설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아, 처음에 문제집을 사서 문제집은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문제 부분과 해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럼 나는 뭐부터 본다? 문제부터 보는 게 아니라 해설을 읽고 문제를 보면은 아, 이 부분만 시험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 챕터에서 만들었던 그 네모 그림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전체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쌓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설을 텍스트다, 교재라고 생각하고 한번 쭉 읽어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끝났을 때 교재로 넘어가야만 내가 에너지를 많이 저장을 해둘 수가 있어요. 이게 효율적인 공부법이고 요즘에는 이런 공부법이 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도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6번째 테마, 성적은 출력으로 결정된다. 아까 제가 입력과 출력으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좀 경건한 마음으로 어떤 군대에서 이제 갓 제대해가지고 뭐 공시라든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겪는 오류 중에 하나가 입력만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한 과목당 200강 정도 돼요. 다 들으려면 100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1000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일지 잠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기진맥진하겠죠. 녹초가 될 텐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기 위해서 자꾸 강의를 들어요. 강의를 듣고 입력하는 것만이 공부라고 착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공부는 뭘로 결정된다? 내가 시험장에서 과연 정답 OMR을 마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뭔가 시험을 쳤는데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부가 된 상황이라면 한 달 주고 이 문제를 나고 한 달 주고 풀어보라 그러면 아마 거의 안 틀리실 거예요. 근데 그 한정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서 변별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제한 때문에 시험이 어렵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실제 그러면 시간 제한을 내가 어떤 식으로 좀 극복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좀 좋은 예시가 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없이 그냥 정답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문제를 모르지만 내가 스포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정답은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는 지금 문제를 생략을 했지만 다음 중 축구 선수가 아닌 사람은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공부를 하면 문제 풀 때 이렇게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야, 축구계에 있는 사람도 다 알고 야구계에 있는 사람도 다 알고 골프계에 있는 사람도 다 알고 스포츠 전반을 모두 공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답이 안 보여요. 왜? 머릿속에는 그 사고 과정을 다 검색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를 보고 이상한 걸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객관식에서는. 그래서 객관식의 모든 공부는 마무리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다음 그림처럼 돼야 됩니다. 객관식에서 OMR을 마킹하는 어떤 그 손으로 표시하는 과정을 제외하면 뭘까요? 바로 공부한 것이 어떤 정답 단어군과 오답 단어군으로 나눠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단순해요. 객관식은 여러분들 OX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가려야 되는 시험이라는 공부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정답이 되는 단어군을 익숙하게 머리에 만들어 놓으면은 뭔가 이상한 게 딱 튀어나오면 그때 정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처럼 손흥민, 호날두, 이강인, 메시 이런 분들이 축구 선수라고 하면 오답군에 해당하는 게 기출문제 쭉 보니까 마이클 조던도 나오고 박세리 선수도 나오고 류현진 선수도 나온다 이러면은 바로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마 호날두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정답은 류현진이야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부는 너무 고고하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실전에서 답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1차 시험이나 또는 최종적인 완결된 시험이 객관식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은 객관식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뭐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무리는 시험에 나오는 정답 단어군을 머릿속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그다음 7번째 테마는 이제 모두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다입니다. 실제 객관식의 핵심은 뭐다? 모든 공부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된다? 솔직하게 이상한 애를 골라내는 시험이 돼야 돼요. 객관식은 결국에 두 가지 유형밖에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밖에 없어요. 평소에 나의 공부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 단원 내에서 어떤 애들을 단어를 조합해서 옳은 애들로 묶을지 틀린 걸 어떻게 묶을지 이런 걸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예요. 이런 핵심적인 사항들만 잘 기억을 하셔도 여러분들 공부에 큰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테마 8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력 부족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아, 뭔가 나는 저 사람보다 집중력이 부족해. 공부를 잘 못하나 봐. 적성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부가 재미없어서인데 공부를 재밌게 이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성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는 보상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합격이라는 보상이 오기까지는 나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남았고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고 이러면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내가 이걸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나한테 보상을 주려면은 이번 시간, 1시간 내에 내가 어디까지는 꼭 봐야지.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이런 세부적인 목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이라는 거는 목표가 뚜렷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만이 존재한다.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테마는 우리 병사분들을 위한 공부법입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나나요? 3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예요. 뭐 전투 휴무라든지 연등이라든지 휴일. 이 경우 외에 공부를 한다는 건 사실상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짧은 시간, 한정된 시간 내에 뭔가를 보려면은 또 방대한 양이 있을 때는 한 번을 빨리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식을 입력하는 과정은 총 3단계로 나눠져요. 이거는 제가 동북아시아에 존재하는 어떤 합격자 수기들을 모두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좀 통계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대충 읽습니다. 대충. 두꺼운 책을 보지 마시고 가장 얇은 책 있죠. 그걸 한 권 선정해서 내가 그 1시간이나 2시간 내에 최대한 빠르게 한번 그냥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머리를 써서 읽기 시작하면 시간이 계속 버퍼링이 걸려요, 읽다가. 그래서 눈으로 최대한 빨리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 단계예요, 이해 단계. 이때는 여러분들이 한 챕터씩 이제 천천히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왜 이런 문장이 서술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 사고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고하는 과정들은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 그 중간중간 휴식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한번 어제 공부했던 내용들 내가 연등 때 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들을 읽었는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어. 그 하나만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공부법에서는 드릴링이라고 하거든요. 한 부분만 파면은 나머지 부분이 정복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 단계에서는 한 부분을 깊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3번째 단계가 암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 외우겠다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순서상으로는 암기는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내가 친밀해지고 책과 그다음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이제 이 부분을 외우겠다라고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변호사님 아까 얇은 책보다 문제집으로 먼저 접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여러분들이 조금 제 공부법을 앞에서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책을 얇은 책 한 권이랑 문제집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문제 해설만 똑같이 3단계로 나눠서 읽으시는 거예요. 문제 해설 쭉 한번 보시고 정답만 체크해가지고 그다음에 쭉 읽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 과정을 좀 거치시고 내가 그 중에서 잘 모르는 것들은 또 아까 뭐 이제 중간중간 짬이 날 때마다 한번 떠올려주는 방식으로 복습해 주시고 그 후에 암기할 사항들을 모으는데 이 암기를 하기 전에 교재를 얇은 걸 읽으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던 지식들이 교재를 통해서 한 곳으로 좀 모이는 효과를 거두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험에 이런 게 나왔는데 구체적인 어떤 연도를 외워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외워주면 되겠죠. 종이 하나에 적어가지고 포켓에 넣어두고 언제든지 꺼내서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2가지 테마를 제가 합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첫째는 가장 얇은 교재를 선택하라. 그다음 문제집도 함께 보면 좋다. 그다음에 한 번 볼 때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된다? 오늘 조금 읽고 내일 조금 읽고 그 다음날 조금 읽고가 아니라 오늘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한 번을 다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완결성 있는 공부라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을 제가 방금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공부법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진정한 성취 있죠. 그걸 위해서 공부는 합격은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 이런 그 과정 속에서 공부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 공부법이 없이는 공부도 효율적으로 될 수 없다. 이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1978년 장병들의 교양 함양을 위해 보급하기 시작한 진중문고. 그 진중문고에 2020년 2분기 21권이 선정됐습니다.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기 바랍니다. 침대에 누워 걱정만 하는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해 7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책 시작의 기술.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당신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일한 차이점은 성공한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의 후회를 뒤로하고 다시금 진정한 변화를 이루려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 시작의 기술입니다. 공부와 시험 앞에서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문제풀이와 시험 전략 등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합격이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소개하는 책. 9개월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윤규 변호사. 그가 제시하는 공부법과 노하우를 진솔하게 알려주는 수험생 안내서.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요즘, 자신의 몸에 대해 자세하고도 면밀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다. 바디, 우리 몸 안내서. 인간의 몸을 이루는 59가지의 원소를 백과사전식으로 알려주며 질병과 관련한 역사와 증상, 치료법을 소개하는 책. 신비하고도 위대한 우리 몸을 바로 알게 하는 지침서. 바디, 우리 몸 안내서입니다. Well.